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정적분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정적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정적분하고 이제 부정적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정적분의 정의가 무엇인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적분을 공부했지만은 정확한 정적분의 정의, 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암기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적분이 이 적분 파트가 굉장히 재미가 없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적분이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적분을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기겠죠. 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대학미적분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어지는 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학을 전공할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미적분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뭐 공업수학이라든가 공대 쪽 공부를 하실 분들은 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되고, 상대 쪽으로 가서 공부하실 분들은 전체적인 이 정적분의 정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그렇지만 이제 수학과라든가 공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대학미적분학을 공부해야 될 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모든 정의가 그렇지만은 정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만들어 정적분을 정의한 수학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일단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에 그 구간을 n등분하여 양쪽 끝과 각 분점의 x좌표를, 자, x0, a를 x0로 하고, 그 다음 이제 n등분한 한 등분의 분점을 x1, x2, xn-xn, xn을 b라고 했죠. 요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지금 함수 fx를 구간 a에서 b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a와 b를 n등분했다는 거죠. n등분. n등분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고 있는 요 a라고 하는 거, 요 a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x0 하고, 요 b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xn이라고 하고, 자, 요 마지막 점을 xn이라고 하고, 그럼 요 점은 뭐가 될까요? 요 점은 당연히 x1이 되겠죠. 요 점이 x1이 되고, 요 점은 x2가 되고, 요 점은 x의 3이 되겠죠. x3.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요 점은 뭐가 된다? x의 n-1이 되겠죠. 이 마지막 점이 xn이고 시작하는 점이 x0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n분의 b-a라는 것은 요놈 한 칸은 요 한 칸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뭐다? 요놈 한 칸의 크기가 바로 n분의 b-a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a에서 b까지 요 간격의 길이가 b-a인데 그것을 n으로 나누었으니까 요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델타 x다, x의 정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뒀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 k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의 값을 우리는, 자, 요렇게 생겨먹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요것을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나타내기로 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요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요놈 하나하나가
자,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부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요 부분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요 A와 B를 이렇게 A와 B 사이 요 길이를, 즉 B-A만큼을 n 등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넘버를 x1, 이 분점들을 x0, x1, x2, x3부터 자, xn-1, xn까지라고 표시를 했을 때에, 자, 요 등분된 요 하나하나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로 하고, 그리고 x1의 지금 이 함수값이 이만큼, x1을 요 함수 fx 대입한 했을 때에 x1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각사각형, 그리고 또 요만큼을 가로로 하고 x2를 대입했을 때에 요 함수 fx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 즉 이만큼을 세로로 하는 직각사각형, 또 x3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만큼을 세로로 하는 또 이와 같은 직각사각형, 이런 식으로 직각사각형, 이렇게 n개의 직각사각형을 만들어서 몽땅 더하게 되면 그것이 요 부분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직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요 가로의 길이는 몽땅 다 n분의 b-a니까 모든 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몽땅 다 n분의 b-a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공통이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이제 전체로 묶어내 놓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좌표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뭐다? 지금 x1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A에다가 이만큼을 더하게 된 게 x1 좌표죠. 그래서 지금 x1의 함수값은 fa 플러스 n분의 b-a, 즉 이것은 fx1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곱한 것이 바로 요 직각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은 바로 x2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A에다가 한 칸, 두 칸을 더한 거니까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니까 n분의 b- 두 개 더하게 되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x2를 나타내죠. 그러면 x2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여기서까지 길이죠. 여기서까지 길이. 그러니까 요 직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역시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하면 요놈에다가 이제 요놈을 곱한 것은 요 두 번째 직각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곱한 건 첫 번째 직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요것은 뭐죠? 요것은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요게 xn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죠. 즉 b죠. 그렇죠? xn이면서 동시에 b죠. xn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b, 즉 xn을 대입한 함수값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요만큼에다가 이만큼을 곱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곱은 바로 요 마지막 직각사각형의 넓이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시그마 K 1부터 n까지 지금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n분의 b- 곱하기 1, n분의 b-a 곱하기 2, n분의 b-a 곱하기 n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것을 이 전체를 시그마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것은 뭐죠? 지금 저기에 만들어진 직각사각형의 넓이의 모든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n분의 b-a는 원래 뭐였죠? 요게 델타 x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 플러스 n분의 n분의 b-a 곱하기 k라는 것은 xk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죠. n분의 b-a 곱하기 1은 x1, n분의 b-a 곱하기 2는 x2, n분의 b-a 곱하기 n에다가, 물론 a를 더한 값이 납니다. a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것, 여기 n이 있을 때는 x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게 k일 때는 뭐다? xk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정적분이 이 전체를 정적분이라 하겠는데, 일단은 정적분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극한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였죠? 현재 이 그림에서는 직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냐?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우리가 합의 극한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 요거에다가 이제 뭘 붙였죠? 극한을 붙였죠. 극한을 붙였을, 극한값을 냈을 때의 그 극한값이 이것이 바로 뭐다? 지금 요것이 이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뭐다? 정적분이라 하고 그것을 이제 좀 더 간단한 기호 표시 방법으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극한을 이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는 지금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의 우리가 합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직관적으로 여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다. 자, 그러면 당장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말은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뭐가 되죠? 0으로 가버리죠. n분의 상수값이 이 전체가 0 돼버리죠. 그러니까 델타 x라는 것은 요 놈의 하나하나의 간격인데 간격이 거의 0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인데 n을 무한대로 갔다는 것은 요 a와 b 사이에 이와 같은 직각사각형을 무한개로 등분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로 등분하게 되면 직각사각형 한 개, 두 개, 여기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간다 보면 총 a와 b 사이의 직각사각형의 개수를 한 8개 정도 였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요 곡선하고 a와 b와 이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사각형의 넓이 사이에는 요 삐져나간 부분만큼의 뭐가 생기죠? 오차가 생기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각형의 개수를 만약에 여기다가 100개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요 가로의 길이를 매우 작게 하면 요 삐져나가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만약에 A와 B 사이에 극한을 우리가 개념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직각사각형의 개수를 만약에 무한개를 집어넣어 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요 간격 하나하나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엄청나게 작아지죠. 그러면 요 삐져나오는 부분이 거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봐봐.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요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에다가 극한을 붙여버리면 자,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이제 요 삐져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삐져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자, 요 곡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 이 삐져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고 직관 이게 여기다 극한을 붙여버리면 삐져나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사실상 우리 눈에는 요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X축 사이에 A와 B 사이에 갇혀있는 이 부분의 넓이인 것처럼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와 같은 거, 이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놈이 a고 요 놈이 b라고 했을 때에 요 정적분의 정의는 요 곡선 fx하고 a와 b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뭐와 같다? 넓이와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요렇게도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이것을 함수 fx ASB까지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요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 리미트와 시그마를 하나의 기호인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꾼 거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것은 여기다 표현한 거죠. 요거 A에서 B까지 요 함수 fx에 있어서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다. 이거다. 이것이. 얘가 지금 뭐다? 이거다라는 거죠. 그럼 요 놈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A와 B 사이에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을 합한 것의 극한값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 안에 갇혀 있는 뭐다? 넓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자 여기 핵심 2를 먼저 봅시다. 요걸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이게 fx가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때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와 같은 값들이 요 직각삼각형의 소위 가로의 길이들의 함수 값들이 몽땅 다 양이 나오지만은 만약에 fx가 이렇게 지금 자 또는 했죠. 요렇게 fx가 밑으로 가는 경우라면 요 부분들이 몽땅 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분의 정의에서 만드는 이 값은 뭐가 될 수 있다?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답니다. x축 위에일 때는 정적분 값은 양으로 나오고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 뭐다? 음이 나온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면적과 정적분은 100% 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은 쉽게 말하면 부호가 있는 면적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테그럴 ASP까지 fx dx라는 것은 일종의 부호가 있는 이게 뭐 국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봤답니다. 부호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이다. 직사각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인데 부호가 있더라. x축 위에는 이 정적분 값은 뭐가 된다? 양이나 플러스가 나오고 함수 fx가 x축 아래일 때는 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정적분을 그냥 무조건 그냥 대체급이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이 뭐냐? 미분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고 그 함수 fx의 a와 b 사이가 어떤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그 구간 사이에 n개의 직각사각형을 그쵸? 이 가로의 길이가 일정한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을 합해서 그것의 극한값을 낸 것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무슨 말 알겠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똑같은 정적분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서 이건 우리가 무한급수로 이제 정적분을 정의해야 되죠. 이 무한급수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분 기호인 인테그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쵸? 요 무한급수를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된 이 무한급수 부분을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꿀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요 핵심 1에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 한번 봅시다. 수학자들이 원래 이제 요 극한 표시하고 이 시그마 표시를 인테그랄로 하자라고 요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기계적으로 얘 이제 이런 모양을 고칠 적에 일단 여러분들이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고치자? 인테그랄로 고치자는 거죠. 그리고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지금 k를 변수로 하는 요 변수 부분을 x라고 이렇게 뒀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만큼만 x로 둘 수도 있고 또 n분의 k만큼만 x로 둘 수도 있답니다. 지금 일단 다 뒀죠. 그럼 이만큼을 우리가 x로 두니까 요 fx로 바뀐 거죠. 그죠? 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이 델타 x의 지금 이 델타 x라고 하는 거겠죠. 이 델타 x의 이 극한값이 0이다. 그쵸? 델타 x가 한없이 여기 가운데 델타 x라는 것은 x의 정분인데 x의 정분이 이렇게 한없이 0에 갈 때를 특별히 우리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dx라고 표현한답니다. dx라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여기에서 지금 델타 x에 해당되는 부분이 n분의 b-a죠. n분의 b-a. 요게 지금 델타 x죠. n분의 b-a. 요 델타 x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 지금 전제돼 버리면 이것은 뭘로 표현한다? 수학자들이 dx로 표현하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델타 x도 x의 정분이고 dx도 x의 정분인데 이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는 상태를 dx로 표시하자라고 약속한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x라고 뒀을 때는 항상 명심할 것은 이 k에 붙어 있는 n분의 b-a만큼이 그 밖에 있는 요 n분의 b-a만큼이 무슨 말이겠죠? k에 붙어 있는 이만큼을 밖에서 찾아서 요 fx 밖에 찾아서 이만큼을 우리는 뭘로 고친다? dx로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 a와 b는 어떻게 찾느냐면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변수 k의 시작이 k=1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k 대신에 1이 들어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0 돼버리니까 남는 건 a만 남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x는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 n이 무한대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마지막 k, 변수의 마지막 값은 n이죠. 그러면 k 대신에 n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n분의 b-a, 자, 요렇게 되죠. x가. 지금 여기 전제가 뭐죠? n이 무한대로 간다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면 요 부분이 b-a니까 거기다 a를 대버리면 p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이 k는 이 동네, 무한급수 동네에서는 1에서 n까지, n이 무한대로 전제를 했을 때 1에서 n까지가 x로 환산했을 때는 a에서 b까지라는 거죠. a에서 뭐다? b까지.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a와 b 사이를 우리가 쪼갰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 b를 바로 쓰면 되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이런 모양을 주고 한번 고쳐봐라고 했을 때는 k = 1이 x로 어떻게 변화되고 k = n이 x는 x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여기다 k 대신 1을 넣어보고 x를 구하고 k 대신 n을 넣어서 x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테크닉의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적분이 정의되어져 있고 수학자들이 간명하게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무한급수 형태의 정적분의 이 모양을 이렇게 인터럴 형태의 정적분으로 고칠 때는 우리가 어떠한 테크닉으로 고치는가라는 것을 여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함수 fx가 이 폐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에 그 구간을 n등분하여 양쪽 끝과 각 분점의 x좌표를 x0부터 xn이라고 했을 때에 n분의 b-a, 즉 델타 x라고 n분의 b-를 델타 x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부분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 합이죠.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을 취한 것을 우리는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그것을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로 나타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함수 fx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바로 직각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x축 아래 부분의 함수 fx가 놓일 때는 요 직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 값은 부호가 있는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의 극한값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